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꾸로 국어 수업 디딤 영상 세 번째입니다.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얍.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글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양한 글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먼저 문학, 시나 소설, 노래 가사 등등 우리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었죠. 또한 설득하는 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글은 어떤 글이죠? 맞아요. 설명하는 글이죠. 설명하는 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설명하는 글의 특징은 우선 여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어떤 정보를 좀 더 쉽고 빠르고 이해가 쏙쏙 잘 되게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주로 다뤄요. 설명하는 글에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정보가 유익한 정보,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설명 방식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지금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정의, 예시, 열거, 인과, 비교, 대조, 분석, 분류 이렇게 8가지가 있었어요. 다양한 설명 방식이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 이유는 좀 더 정보들을 더 효율적이고 더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어울리는 대상에 맞는 그런 설명 방식을 선택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죠. 자, 설명하는 글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하는 글의 짜임은 모든 글이 다들 짜임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설명하는 글의 경우에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맞아요.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처음, 중간, 끝에서 처음과 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처음 부분에서는 좀 더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끔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처음 부분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니? 이 글은 재밌는 글이 될 거야. 라는 인상을 주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끝부분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끝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의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중요했어. 또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너가 일상생활에서 잘 써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좀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이 강하죠. 자,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거두절미라는 사자성어 알아요? 거두절미. 거두절미라는 말은 생선을 자를 때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몸통만 남죠? 그럼 만약에 그래서 거두절미한다라고 하면 뭐만 남을까요? 맞아요. 중간만 남게 돼요. 그러면 중간이야말로 머리와 꼬리를 잘라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만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정보는 꼭 어디에 들어가 있다?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종류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기라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할 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설명하는 글에 더 어울리고 어떤 것이 주장하는 글에 더 어울릴까요? 맞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의 종류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해서 글을 쓰면 알맞겠죠. 그렇지만 우리 물 절약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니까 물을 아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주장하는 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실천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났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 안내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16쪽에 있는 글, 지문이 촉각을 위해 존재한다고? 라는 글이 있어요. 짧은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첫 번째는 글의 짜임을 파악해 볼 거예요. 처음, 중간, 끝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을 찾고 이 설명 방식이 왜 쓰였는지, 어떤 설명 방식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